프로그램은 2004번 들어오시고요. 다음에 나눠드린 요인물은 10페이지.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 그 18회라고 있으실 거예요. 18회 문제 3-1번인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따 넣으실 때에 연도는 무조건 2022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에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반영. 그러니까 항상 제가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해드리는 얘기가 이거 뭐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문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문에 따라서 답이 바뀌기 때문에 지문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어디 가라고 줘요. 그래서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위치는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가가치 보시면 여기 그 부속명세에서 1번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래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기 확정이라고 되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그래서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만 뭘로 하시라고요? 날짜만 2022년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보시고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래서 2분 후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2분 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확실해요. 쉬울 때는 대빵 쉬운데 어려울 때는 진짜 손도 못 댈 정도로 뭐 그렇게 자주 내진 않지만 한 번인가 그렇게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 이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 그래서 지금 문제도 확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예정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 신고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10년 이내 것만 돼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손이라는 게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못 받은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당초 공급일은 2022년 2월 10일,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은 2022년 3월 20일. 근데 시험 때는 시험에 나오는 날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이 안 맞아서. 그 다음에 대손 금액은 77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래처 이름은 주식회사 구리구리.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어음부도 6개월. 그 다음에 이름 이수정. 그 다음에 132831568.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기 지문에 보시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 반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자동 반영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세요. 얘 나오시고 나올 때는 항상 얘 누르셔야 돼요. 이거 아니요 누르시면은 입력 다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누르시고 빠져나오시고 신고서로 오세요. 그리고 신고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지금 1기 확정입니다. 1기 확정이 4월에서 6월이에요.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 하시고 아니오로 들어오세요. 얘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연습 때. 그리고 시험 때에는 얘 아니오 안 뜹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하고 아니오의 차이가 뭐냐면 얘 누르시면 기존 데이터가 뜨고요. 아니오 누르시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 2번 있어요. 1기 예정 때 누락한 거, 몇 기 확정 때 넣으래요? 1기 확정 때 등록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정신고 누락은 요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가산세까지도 한번 구해보십시오. 안녕.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항상 이게 먼저세요. 첫 번째 보시면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있을 겁니다. 매출에 뭐세요? 영세.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유형파악 요거 먼저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용 기계장치 샀죠? 요거 매입과세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고정은 감가상각 자산이 고정인데 대부분 유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구별하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이 작업을 하세요. 어떤 작업 하시냐면 여기 가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잖아요. 여기에서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지금 기계장치잖아요. 그럼 기계장치 찾고 밑에 걸 보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감가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요게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크노에 매출한 세금 계산서 판매 누락. 요건 매출의 과세. 그래서 일단 요게 제일 먼저 되셔야 됩니다. 유형. 그리고 요거 연습해 놓으시면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또 편해요. 왜냐면 어차피 메인 매출 전표도 유형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매출의 영세는 35번입니다. 그래서 35번에 2000. 그리고 몇 매냐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매수 자체를 넣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의 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8번. 그래서 38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38번에 1000에 100입니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계세요. 그런 것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포함이냐 별도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런 것도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테크노에 매출한 세금 계산서 요건 33번입니다. 그래서 33번에 3000에 300 이렇게 일단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유형별로 일단 넣으시고 그 다음에 누락했다라고 나오면 가산세. 그러니까 가산세는 언제 내는 거냐면 잘못했을 때.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누락하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면 가산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그래서 요거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매출과세, 매출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과다환급일 때만. 이거 빼놓고는 안 해요. 매입은 요 두 가지일 때만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했으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송했으면 국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까지 됐고,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해당이 됩니다. 1번하고 3번. 이게 공급가액 곱하기 3이에요.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이 2000에 3000에서 5000 있어요. 그래서 5000 곱하기 3 나누기 1000. 그래서 꼭 계산기. 근데 솔직히 요거는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에다 바로 쳐도 답은 나오긴 해요. 그래서 15만원 나와요. 그래서 왜 500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1번에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얼마 있어요? 3천 있잖아요. 그럼 2천에 3천 더해서 얼마 되는 거예요? 5천 되죠. 그런 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냥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26번. 그래서 26번에 여기 지연제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 치시면 돼요? 5천만 원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신고 잘못했을 때.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 다음에 감면은 이거는 이론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90% 깎아주겠다. 3개월 안에 75%, 6개월 안에 50%, 1년 안에 30%, 1년 6개월 안에 20%, 2년 안에 1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납부세액이 얼마 나오냐면 3번에 300만 원 있고요. 2번에 1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300에서 100 빼서 200입니다. 그래서 200에 10%에 25% 감면. 그래서 200만 원에 10%에 25%만 내면 되니까 5만 원 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에서 2번 빼시면 됩니다. 왜냐면 1번은 영세라 안 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그리고 요건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71번에다 넣는 거예요. 신고불성실은 아무 말 없으면. 그래서 71번 가셔서 200에 5만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지연은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되세요. 어디에다 하시면 되냐면 납부지연은 여기 73번. 납부지연은 그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지금 납부세액이 200이고요. 미납일수는 거기 보시면 9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1일 선택하시고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러면 200 곱하기 91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면 4만 40원 나옵니다. 그래서 4만 얼마요? 40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0 치고 그 다음에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 날짜로 나올 때 있거든요. 날짜로 나올 때는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날짜로 안 나오면 저희가 직접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4만 40원. 그 다음에 영세율 요건 4개짜리예요.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이거 2개 잘못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영세하고 수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에 영세가 있죠. 네, 그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세가 2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왜냐면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 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근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 감면이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에 감면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동 계산 됩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2천만 원 치면 여기 10만 원까지는 나와요. 근데 요게 몇 프로가 안 된 거라고요? 25%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2만 5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떨 때 어떤 가산세 내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일 때 어디에다 넣는지, 그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오시고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눌러주세요.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400번 곽윤직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만 잡아 드릴게요. 여기 제일 밑에다가 400번 곽윤직
치세요. 그래서 400번 곽윤직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64082로 1154127 치시고, 그 다음에 입사년월일은 2000년 3월 2일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에다가 서울 송파구 송파동 185 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빼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나왔을 때 실수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거기 내용에 보시면 2분 생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직이라고 되어 계세요? 생산직. 그래서 여기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10번에 생산직 등 여부의 역 꼭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밑에다가 뭐 배우자 부 뭐라고 쓰시고, 거기 자가 2명 있잖아요. 자1 자2로 할게요. 원래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첫 번째 자녀는 자1, 두 번째 자녀는 자2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다가 나이를 써놨어요. 왜냐면 원래 이거 나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40, 40, 68, 62, 18, 16 써놨잖아요. 그게 나이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한번 등록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배우자는 돼요. 왜 되냐면 총급여 50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는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부는 68세시니까 60세 이상만, 경로우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모는 2개 해주셔야 돼요. 60세 이상의 장애인까지. 그리고 여기를 장애인으로 해도 맞긴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장애인은 언제만 쓰냐면 20대하고 60대 아니고 장애인일 때 저는 주로 장애인 쓰거든요. 근데 둘 다 답은 맞아요. 장애인으로 하셨어도. 그리고 여기 꼭 체크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녀 자1로 할게요. 18살이니까 20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기 밑에 다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7세에서 몇 세까지요? 20살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는 16살이니까 20세 이하의 자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10페이지 밑에 거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종료하시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몇 번 치시냐면 400번 치세요. 곽윤직씨.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지역가입분 한 적 없으니까 그거 빼고, 그래서 모르겠는 거는 비워 두세요. 설명 드릴 겁니다. 일단 해보세요.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지역가입분 요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는 자주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시험 보시기 전에 한 번씩은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워서 낸다라기보단 헷갈리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31번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요 밑에 나와요.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의 지역납입액은 부양가족에서 하래요. 부양가족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양가족 누르세요. 그래서 부양가족 눌러주시고요. 이런 건 어려워요. 시험 때 나오면. 왜냐면 기억날 확률은 제가 봤을 때 10%도 안 됩니다. 워낙에 없는 내용들이라. 그 다음에 여기 건강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밑에서.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직장가입자 넣는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료 여기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건강보험료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누르시고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35만원.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맞추려면은 꼭 별도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출 수 있지 그냥 맞출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워낙 안 내는 파트라.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생명보험료랑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다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연말정산 누르시고 연말정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다가 20만원하고 80만원에서 얼마예요? 총 100만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 치시고 그 다음에 의료비 무릎관절하고 장애재활 치료비 다 돼요. 근데 다 되는데 의료비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요거 꼭 숙지하고 계십시오. 여기에다 넣는다 그랬습니다. 부양가족에다가.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에서 요번엔 의료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의료비 가셔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의료비 넣는 란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F2 거기 위에 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 잡고 국세청장 15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모 선택하시고 여기도 국세청장 200. 그래서 시험 때에는 국세청 자료인지 아닌지 거기 지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국세청 자료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꼭 국세청으로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의료비는 이쪽에다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교육비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금액 2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분은 얼마죠 지금? 200이죠. 그래서 고등학생은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등학생이 사업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그거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여기에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여기 교육비. 그래서 교육비 가셔서 여기에서 초중고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저기 보시면 주택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은 오늘 처음 하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주택자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34번에 죄송합니다.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이죠. 여기 위에 보시면 연금저축 등 1번이 있어요. 연금저축 등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연금저축 등 1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밑에 4번 있어요. 주택마련 저축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옵션 중에 크게 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청약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4번에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게 좀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은행이 나와야 되는데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F2 누르시고 아무 은행이나 하나 선택하세요.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좀 옵션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임의로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도 그냥 1 치세요. 원래는 시험 때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1만 치세요. 그 다음에 납입금액에다가는 얼마 넣으시냐면 80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서 못하는 파트보다는 헷갈려서 못할 거예요. 근데 그 헷갈린다는 게 왜 헷갈리냐면 시험에 좀 안 나오는 내용인지라 위치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에 보시면 거기 국방원금이라고 되어 계세요. 국방원금이 누구랑 관련된 거죠? 국가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금 63번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하실 때 주의사항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법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는 국가 관련된 거니까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에다가 얼마 등록을 해주세요? 50만 원. 5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자동차. 근데 신용카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용카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는 10%만 가능합니다. 몇 프로만 된다고요? 10%만 돼요. 중고자동차는. 또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하나씩 보시면 자동차 구입 안 돼요. 왜냐면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새 차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시험 때 만약에 중고차다 라고 나왔으면 되는 겁니다. 중고차는 가능하세요. 근데 몇 프로 가능하다고요? 10%.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중고차였으면은 100만 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본인 사용액 되고 배우자 사용액 돼요. 그래서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신용카드만 왼쪽에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 같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 가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250에 480이니까 합치면은 730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저기 어디 갔냐 지역가입분 넣는 거.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여기세요. 어디냐면은 저기 자해 고등학교는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등록하시면 안 된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기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어디에다 넣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자동차만 된다고요? 중고 자동차.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좀 잘 좀 봐두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싶 겁니다. 17회 문제 3번. 요거 이제 나오시고 17회의 문제 3번.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두 군데에다가 다 넣어 주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또 넣고 일단 요거 먼저 넣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어요. 여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거기 좀 바꿀게요. 거기 일단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치세요. 그리고 아니오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얘로 들어가면 저희 어저께 연습한 거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연습한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아니오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등록하실 건데 앞에 제가 날짜를 좀 넣어 드릴게요. 대흥식당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코리아는 두 개 있어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여기 코리아는 재계약했대요. 그래서 재계약했으니까 한 번 더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그래서 거기 추가 자료라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나온 거는 재계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등록해 보세요. 3분 후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흥식당, 그 다음에 지상 1층 101호, 그 다음에 120-29-66-758.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다 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F2 눌러서 거래처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안 맞아서 직접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포 2021년 10월 1일부터 몇 년으로 했냐? 23년 9월 30. 그 다음에 보증금 5천에 월세 40. 그 다음에 주코리아 보시면은요, 지하 1에 101호.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2081-23873 300의 공장. 그다음에 2021년 5월 1일에서 4월 30. 그다음에 6천에 50.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 별거 아닌데 재계약했을 때는 엔터 치시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쳐주시면 되고요. 8천에 50까지 치시고, 그 다음에 저거 적으세요. 뭐 적으시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월세에 270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에 270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에 369-205 적으세요. 요거 두 가지를 적어 주시고요. 더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가세 신고서. 요거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1기 확정입니다.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이에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아니요.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썼었잖아요.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1번하고 8번이 매출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월세가 어디로 가야 되냐, 간주임대료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한번 금액 넣어 보세요. 그거 맞추고 그 다음에 실 겁니다. 보시면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의 과세예요. 그래서 매출 과세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27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간주 임대료는 간주가 가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매출의 건별이에요. 건별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에다가 369205.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 3시 5분에 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